쭉 이어지는데 그 온통 그 하나의 단일한 하나의 세계가 판타지로 고스란히 이렇게 액자 속에 딱 온전하게 들어가서 먼지가 좀 쌓였지만 때묻지 않았구나. 뭐 그런 정도. 감상을 했어요. 맨 뒤에 처음부터까지 보면서. 근데 저 감독으로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 관람 환경에 대해서 이 진행자한테 컴플레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사운드가 왜 이래? 네, 사운드가 잘 됩니다. 뒤에서 들리지도 않아 일단. 물론 다 더 집중해서 듣는 장점도 있죠. 두 번째, 이제 이 하드웨어 문제라서 그렇지만 이게 필름이 아니에요. 영상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레이를 이제 이걸 DCP로 네. 전환했기 때문에 리마스터링했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색감의 그 질감의 이런 한 40% 이렇게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그 눈빛 하나, 감정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한 40% 톤 다운된 거야. 그러다 난 보여. 여기 30% 여기 40% 숫자적으로 애초에 만들었을 때 아니면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의 온도 이런 것들의 편차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돼 있으니까 불만을 영화제에 좀 컴플레인 하면서 네. 이건 영화제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냥 투정하는 거죠. 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세심하고 좀 강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뒤에서 보는데 처음에는 이주익 감독님 옆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좀 즐기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점점 관객들의 느낌이 스크린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뭔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마 여러분들하고 동참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감독님 제 영화를 20주년 상영할 때 24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더 늘어나가지고 러브씬이 2배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이 감정은 다시 봐도 예전에 그 감수성 그 느낌 그대로를 고스란히 한번 전달해 보고자 싶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만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어느 동네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질문 사소한 질문도 많은데 와 진짜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심각한 왕의 남자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네. 중간중간 또 이제 질문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요. 오케이. 저기 오른쪽에 구석에 계시는데 마이크를 한번 먼저 전달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떨리네. 떨리면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이크 다시 쓰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당당하게 하시죠. 네,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이제 지금 이준기 배우님 좋아해서 서울 상경을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네. 너무 TMI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10대 때 이제 왕의 남자를 처음 봤고 20대 때도 왕의 남자를 계속 보고 지금 30대인데 30대에도 왕의 남자 오늘 또 오랜만에 봤는데 볼 때마다 감각이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은 왕의 남자를 그 초창기 말고도 한 주기적으로 좀 계속 보셨는지 그리고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화는 되게 좀 오래됐는데 뭔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건 저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조금 떠나서 좀 라이트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분에게 질문하신 거죠? 네. 네. 이준기 팬이시긴 하지만 네. 이준기 저 감독님. 근데 이준익 감독님도 좋아합니다. 이준익 감독님 작품 다 봤어요. 네, 뒤늦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꾸준히 봐왔고 매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감각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졌다. 이준기 배우님은 어떻게 이거를 자주 보시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비하인드까지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자주 보다가 최근에는 뜨문뜨문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기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다양한 메시지야 제가 사는 그 삶 속에서 계속 투영된다고 생각을 해서 볼 때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은 그냥 그 줄 위에 서 있는 제가 그 직업이기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 제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고 누구에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네, 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볼 때마다 진짜 제가 처한 상황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내 현실 같기도 하고 반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잘 중심을 잡고 내가 함께 의지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게 대중이 됐든 관객이 됐든 동료가 됐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어쨌든 보편적인 사랑의 인간애를 다루는 또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하인드는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라이트한 걸 원하신다면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그때 얘기 못했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다. 연상군이랑 키스하는 거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감독님이랑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셔서 정말 리얼한 리액션을 이끌어 주셔서 리얼한 연기가 나왔고, 제가 그 술을 취하고 이렇게 감정에 취해서 연상군한테 화살을 쏘는 장면이 제가 진짜로 그날 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술을 진짜로 마셨어요. 감독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스태프네. 그러고 하다가 이제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하시고 좋았어 이러고 할 때 기분 좋게 막 이랬는데 진짜 취해버려서 나가는 길에 정말 계단이 이렇게 돌기둥 계단 있잖아요. 거기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다리가 계단 모서리에 하면서 다리가 거의 뭐 이만큼 찢어지고 예, 약간 실골절? 네, 그렇게 돼서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떨어지고 크게 다치면서 한 2주 정도인가를 촬영을 못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또 야단을 많이 쳤어요. 네, 진짜 그때 민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저도 그 취기도 오르고 막 너무 감독님한테 오케이 받는 게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감독님 오케이 한번 시원하게 해줄 때마다 너무 그냥 짜릿해서 그 기분에 취해서 가다가 그 밤에 찍었던 때라서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엄청 헛발해서 네. 저 때문에 2주를 못 찍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라이트한 네, 그때는 참 죄송했지만 근데 나술 먹은 애 몰랐지 나 알았나? 술 안 먹었나? 그때 술 먹었어. 먹었는데 내가 먹었다는 걸 내가 까먹었나? 하여튼 다친 것만 생각나가지고 네가 다치면 어떡하냐. 네가 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케줄이 계속 그것 때문에 있는데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제작자인데. 맞아, 그때 정말 제작자야 많이 드셨어요. 네. 근데 아니 왜냐면 그때 같이 합숙하면서 그냥 정말 거기에서만 몰두해서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못하면 정말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뭐, 네, 너무 죄스러웠죠. 뭐 현장에서의 그 이준기 배우의 그 몰입도라든가 뭐 그야말로 집념에 가까운 어떤 성실함 그런 것들이 가장 막내고 그때 나이가 22살 됐네. 25이었어요. 25이었어요. 네, 네. 그다 나이 24였답니다. 24였어요. 어쨌든 뭐 현장에서 가장 어린 막내 같은 친구인데 여러 그 선배들의 어떤 그런 어떤 노력보다 훨씬 몇 배 더 집념 있는 노력을 보여줘가지고 아무도 너에게 비난이나 뭐 구박이나 단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을 걸. 맞아요. 한 명도 없을 거야. 맞아요. 그건 본인의 태도와 자세에서 그렇게 우러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보상을 받아 마땅한 현장이었지. 네, 저는 뭐 나도 답을 해야 네, 되는데 네, 감독님.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는 안 봐요. 제 영화를. 왜냐면 이유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뭐 편집을 한다든가 뭐 녹음을 한다든가 해서 수백 번 보잖아요. 다 외우고 있죠. 그 이제 시사 때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절대. 심지어 제 영화를 극장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시사 때만 보고 일반 극장 가서 못 보겠어요. 또 하나는 제 영화에 대한 제 가치관은 만들 때까지는 뭐 감독이니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아니면 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회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 다음에 관객들이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돈을 낸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면만 자꾸 보여가지고 너무 괴로워, 고통스럽고
그 찍으면서 많이 쌓여 있었던 그 괴로운 감정들이 또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되씹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영화를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1년에 한 편씩, 뭐 2년에 한 편씩 계속 끼워오다 보니까 어떤 영화는 각별하게 뭐 애정을 두고 어떤 영화는 뭐 애정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영화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순간에 임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과의 어떤 그런 진정어린 순간들이 영화의 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차등이 된다든가 훼손이 되면은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으니까 뭐 잘나면 잘난 대로 못 나오면 못난 대로 참 아름다운 순간들을 간직하려면 그 만드는 순간만 간직하고 싶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영화가 평가받는 것은 그건 나의 몫이 아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관객들의 가치지 내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우긴다면 그 자체로 불량하고 불선한 태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도 또 제가 찍은 다른 어떤 영화도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노력 보면 그거 아닌 어떤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그 주인공이든 뭐 아주 작은 단역이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태도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냐 그것의 관계성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가치관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어떤 관객이나 평론가한테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그것이 의미의 시작이고 의미의 가치의 몫이지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조작해내려고 짜맞추는 것 자체를 별로 저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놓고 던져놓은 그 각자의 점들이 자기 점 안에서 자기 진정한 빛을 발한다면 발산한다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발생될 것이다. 그 의미를 미리 꾸며대지 말자. 뭐 그런 작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배우 이게 디렉션 얘기하지만 중기 알다시피 제가 디렉션 잘 안 해요. 잘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감독이 믿을 거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그 배우 자체를 믿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배우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제가 대신 나가서 할 거야? 대사 대신 칠 거야? 잘하든 못하든 그 배우를 믿는 거 말고는 감독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뭐 기왕 믿기로 한 거 끝까지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뭐 믿었다가 아니다가 그럴 수도 없잖아. 어차피 믿는 건데 끝까지 믿는 거야. 그러면요 그 배우가 진짜 잘해. 뭐 못하던 배우도 갑자기 잘해. 그런 어떤 만드는 사람의 그 순간을 나는 간직하고 싶지. 만들고 난 이후에 몇 번을 받느냐, 뭐 어떤 의미를 해석되는 것을 바라느냐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없어요. 대답이 좀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 비하인드는 네, 이주지 씨는 비하인드는 말했는데 그 저 아까 이제는 말할 입 수가 맞추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 그거 시나리오도 설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럴 날 의지도 없었어. 갑자기 정진영이 그날 밤에 오더니 감독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자기가 얘기 잘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내가 컷이 워낙 빠르잖아. 연기할 거의 다 했다가 아니야. 컷이거든. 그러니까 또 끝에 컷이 너무 빨라가지고 편집실 가면 맨날 1초 모자라가지고 막 그 대사 막 지우고 억지로 붙이고 이러는데 정진영이 그걸 안 거야. 분명히 여기서 맨 마지막 카트인데 카점이 어딘 줄 알잖아 배우가. 카점이 어딘 줄 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감독님이 컷할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나한테 사전에 감독님 컷을 좀 늦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할 거래. 뭔가 할 거니까 컷을 하고 나면 컷을 하래. 아니 그 행위도 그 행위를 전혀- 아니 힌트를 줬어. 힌트를 줬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그 뭐냐면 자기는 이제 배우가 이제 씬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호흡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하다가 입을 맞추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근데 카메라고 돌아가서 싹 하다가 정말
입을 맞출 수 있는 감정의 지점까지 도달해야 할 거 아니야 배우가. 그것도 도달 안 했는데 하면 이상하잖아.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정진영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에 대한 척도를 자로 잰 거야. 딱 재다가 분명히 그 할 수 있는 감정까지 오면 자기가 할 텐데 감독님이 그걸 못 기다리고 컷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나한테 컷을 천천히 해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그래서 왜? 그래서 물었지. 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걸 하게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 말을 한 거야. 그 말이요. 두 분이 짜고 치신 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첫째, 나는 단 한 번도 영화 열 몇 편을 찍도록 단 한 번도 상대 배우가 모르게 다른 배우가 짜고 친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너하고 짜고 쳐서 뭐 한 적 있어? 전혀. 너 나 없잖아. 네. 다른 배우 똑같아. 근데 그때 선배님께서는 그때 얘기했다고. 자기 얘기했지. 뭔 얘기했냐? 네. 짜고 치자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둘이서만 얘기했으니까 짜고 친 것처럼 오해받는 건 당연하지. 왜 너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너한테 얘기할 기회도 없었어. 좀 전인가? 일단 그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넌 너는 의식한다고. 아 이거 뭘 할지 몰라. 우리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뭘 하면 내가 리액션을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럼 확 했는데 후딱 찍혀버리면 어떡할 거야? NG 아니야. 그거 한 카트 오케이잖아. 네. 두 번 안 했다고. 두 분 안 했나요? 난 원 케이스 오케이야. 그 입술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 아 그럼 이럴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럴 수 있어. 내가 오케이를 한 거야. 오케이를 했는데 진영이가 자기가 너무 의식을 했으니까 이 의식을 벗어나서 한 번 더 해보겠다 하고 감독님이 그거 있었던 거예요. 감독님 한 번 더 할게요라고 나한테 주문했을 확률이 99%. 맞아요. 그랬어요. 내가 또 한 번 더 하고 절대 안 했어.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 했다면 배우의 의지였어. 네. 근데 그 의지는 뭐였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한 게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아니면 카메라가 이 뒤에 있고 OS로 투샷하냐. 그러면 OS 투샷이면 정확하게 뭐 그 배우의 연기의 디테일이 표정에 다 드러나진 않잖아. 타이트가 아니니까. 근데 배우 입장에서 자기가 연기한 그 디테일에 대한 차이를 본인만 느끼는 거지. 보는 사람은 이거 쓰나 저거 쓰나 똑같아. 근데 본인만 뭐가 타이밍이 안 맞거나 아니면 그 감정이 아직 도달 못했거나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입을 맞춘 건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 순간에. 그래서 한 번 더 있을 수 있지. 입술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 감정이 입술에 전달이 됐어요. 그 고독함과 그게요. 혼란과. 맞아. 왜냐면 배우가 어떤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이 서로 싱크가 맞아버리면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순간이 있다고. 근데 그 순간이 예측을 한 것은 예측을 해서 나온 결과는 빨리 잊어먹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한테 탁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주는 어떤 여운이나 그것이 주는 의미나 영원히 가거든. 근데 사실은 연산 입장에서는 그 신에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의 분열에 대한 자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자각한 상태로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각을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미친놈처럼 하지만 그 신 정도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의 분열에 대한 자각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연상이라는 인물의 내면에 일치해서 그런 액션을 하게 된 거지. 뭐 널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그런 씬이 아니었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사랑의 그 영화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엔드컷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첫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뽀뽀를 하면 한 명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온전한 눈빛에서 하나 둘 셋 컷이 돼야 되는데 다급하죠. 네, 요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 네, 앞에 계신 분, 네,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하늘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경기도에서 온 경기도에서 어디요? 누구시라고요? 두분 팬. 두 분 팬이세요? 네, 성함은 얘기 안 하시고. 너무 잘 봤고 두 분한테 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선 이준기 배우님한테는
그때 왕의 남자 했을 때 당시에 연산군 맡으신 정진영 배우님 나이가 올해 이정기 배우님 나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아, 나 생각 못 그래요? 해봤어. 몰랐어.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연산군 연기 도전해보고 싶으신지랑 이준익 감독님한테는 혹시 나중에 또 이준익 배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극 캐릭터를 주고 싶은지. 사극이어야 되나요? 아니 다른 거여도 돼요. 제가 전에 감독님 뵀을 때 졸랐거든요. 감독님 저도 또 한 번 하면 안 되냐 했는데 야 나 한 번 만들어줬는데 뭘 또 해? 너 나이 들고 나중에 다시 시간 지나고 보자고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극을 한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뵐지는 모르겠어. 아마 장르가 바뀌지 않을까. 일단 내 순서대로. 네, 연산을 연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네. 영광이죠. 근데 벌써 그렇게 제가 선배님이랑 그 당시의 나이가 저는 연산군 제가 그 인터뷰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연산군이란 캐릭터를 제가 제 느낌대로 해석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 배우들이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마다 연산군은 거의 사극 연기 특히 남자 배우로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보일 수 있는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정지영 선배님만큼의 카리스마와 깊이와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때가 된다면 네, 지금 조금 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가 좀 있고 더 다양한 감정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꼭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이준기 씨랑 다시 어떤 캐릭터로 어떤 영화에서 할지 말지는 저도 모르죠. 준기 씨도 모르고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억지로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 평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여력이 있어서 많은 작품을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야 이거는 이준기밖에 없어 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럼 이준기죠. 근데 이준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야지 해서 이제 했다. 그거는 이준기한테 제가 예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진짜 네가 정면으로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모시는 마음으로 같이 해야지. 야, 너 필요해 내가. 이거는 시건방진 나의 오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들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의도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태도가 우선 결정져야 된다고. 그거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비극이야. 예정된 비극이에요.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점에 훼손되는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겠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까? 자 이제 문 다 잠그고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춘천영화제에서 교부한 이준익 영화 나이 30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엔드 페이지에 이준익과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작품하고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같이 두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준익 감독님은. 아니 진영 선배님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예, 쓸 쓰임새가 많아. 아무데나 오늘 아무데 쓸 수 없어. 네. 아마 영화적인 임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도 영화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 분만 마지막으로 받고 끝낼까요? 아니면 마무리해 주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끝나시면 여러분들 또 꽃다발도 주셔야 되고 본자수라고 미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리 나가시는 이제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 찍고요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쉽더라도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셔서 다시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진짜 바쁜 와중에 이주익 감독님은 또 영화 소개가 또 동주가 있고요. 내일 또 라디오스타도 있는데 오늘 이주익 씨는 오늘 이 영화 때문이라도 일부러 스케줄을 내고 오셨어요. 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있을 거고 기분이 좀 망감이 교차하기도 할 텐데 어쨌든 함께한 시간 동안에 느낌 그대로를 한 2분씩만 얘기하시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모르고 신나게 달려왔는데 그럼 처음부터 좀 까볼 걸 그랬어요. 자 잠깐만. 저 동주 끝나고 또 해도 돼. 또 해도. 아니 저는 길 줄 알고 처음부터 좀 무게잡고.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서 이제 관리가 40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 너무 아쉽지만 네. 일단 저는 오면서 감독님과 했던 그 시간들 계속 곱씹으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은사님이시죠. 은인이신데 저는 감독님께서 그때 저희 왕의 남자가 개봉하고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끝나고 뒤풀이 전에 술 먹을 때마다 그런 말씀 꼭 해주셨거든요. 대중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이거에 반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라. 항상 그 믿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라. 항상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대중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독님과 그런 추억들과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지킬 수 있고 지키려고 하고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큰 사랑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느끼고 상당히 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설레었고 뵀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전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또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선사해 주셨는가 해서 또 한 번 존경심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테니까 항상 기다려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 저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세련됐어.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옛날에 투박했거든. MC를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이를 먹어서 멋스럽습니다. 그 이준기라는 친구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준기에게 뭐 이렇게 살갑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거는 이거 30주년이라고 사실 제가 만든 자리도 아니고 여기 그 집행위원장이 아주 잔머리 써가지고 내가 맡으면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네네. 감독님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좀 공부했어. 누구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한국어 조금 이상. 그냥 찍고 영화도 공부해요. 아무튼 감독님 때문에 윤교가 오긴 감사합니다. 이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영어도 좀. 아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보고 있는데 근데 잠시만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급하면 내려와서 하시던가요. 빨리 마무리할게. 시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이준기 씨가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나 30주년인데 너 좀 오지 않을래? 라든가 뭐 얘가 또 나한테 내 번호 아니까 감독님 저 뭐 가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사전의 조율 뭐 의견 뭐 타진 일도 없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탁 나타나는 거야. 나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 준기가 오네? 진짜로. 진짜요. 근데 이게 멋지다, 우리다. 네. 이게 멋있다. 이게 멋있는 남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색도 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 보는 그 순간이 기대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사전에 뭐 우리가 어쩌고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지? 이게 짜고 네 말대로 짜고 치는 그런 거 되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난 가장 오래가고 진실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가고 나면 언제 뭐 18주년에 오냐? 그렇겠다. 오늘 또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안 와도 돼. 나는 가니까 넌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안 가겠습니다. 진짜 하고 가야지.
안 두 와도 분, 된다고. 예, 여기서 이러시면 와도 안 됩니다. 되고 안 와도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어. 그냥 해도 돼. 느낌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때 따라. 네. 그걸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저 시간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관계. 우리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너무 멋있고요. 예, 오늘 진짜 뭐 긴 이야기, 긴 밤소를 편안하게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약속이 있는데 꽃다발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서둘러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한 분씩만 받을게요. 한 분씩 오는 걸로. 근데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마무리 박수는 왕의 남자를 오늘 봤지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오늘은 감독의 남자, 남자의 감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씩만 주시고 네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럼 너무 소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또 받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받을게요. 네, 네 다음 분 또 꽃다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오셨네요. 네. 네, 선물 받고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쭉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이제 쭉